통계에서 표준 편차가 왜 중요하냐? 다시 또 설명합니다. 우리 했어요. 첫 시간에.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쓰느냐?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 설명합니다. 반복하면서. 뒤에 또 반복할 거예요. 뒤에 확률 분포하면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 중요하느냐? 표준 편차라는 게 아까 전에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화시킨 거리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표준 편차가 왜 중요하느냐? 한 표준 편차, 즉 플러스 1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한 발자국 이내에 모든 데이터가 몇 퍼센트 있어요? 다 68%. 어떤 분포든 발자국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는 있는데 큰 발자국이든 작은 발자국이든 분포가 만들어지면 그 분포에 무조건 발자국 하나 안에는 그 데이터의 68%가 무조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거는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발자국만 알면 거리, 그 넓이를 알 수가 있겠죠. 보폭을, 크기를. 그죠? 어른은 큰 보폭이면 멀리 있을 거고, 그죠? 작은 보폭이면 평균 근처에 있겠죠. 그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 근처에 어떤 값이 존재할 거고, 값이 크면은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모집단의 값의 오차 범위를 구하죠. 그럼 표준 편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정확하려면. 작아야 평균으로부터 정확한 값을 얻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표본 분포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오차 범위를 줄이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하면 많이 구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점점 좁아져요. 다음에 우리 그 표본 분포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해주면 이 에러율이 감소가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이 거리 표준 편차를 감소시켜 줍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나중에 그걸 표준 오차라고 다시 이름을 명명할 텐데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편차가 그만큼 이 안에 우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얘기합니다. 또 뭐를 얘기하면은 표준화라는 얘기를 해요. 표준화.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측정 단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자료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분포를 봤는데 분포가 크기가 다 틀려요. 그랬을 때 어느 분포가 더 넓고 어느 분포가 더 좁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서로 비교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주냐면은 표준화를 시켜서 나타내 줍니다. 표준화는 평균을 0으로 놓고 보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만약에 평균이 50kg이다 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kg, 즉 발자국이 5kg이다 라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65kg이면 이 표준화된 값은 어떻게 되느냐? 표준화된 값이라는 무슨 말이냐? 몇 표준 편차로 떨어졌느냐? 이 얘기입니다. 몇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느냐? 당연히 65kg이니까 평균으로부터 15kg 떨어져 있죠? 근데 한 발자국이 5kg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뭐예요? 얘는 답이 3. 세 발자국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40-50이니까 마이너스 2발자국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몸무게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키다. 그러면 키는 100cm, 170cm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른하고 애기 몸무게는 또 틀려지죠. 어른 몸무게, 애기 몸무게. 즉 어른들 집단에서의 10kg하고 애들 10kg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죠? 우리는 뭐 7, 80kg 되잖아요. 성인은. 거기서의 10kg의 범위와 애들은 20kg 이러잖아요. 거기서 10kg의 범위는 틀리죠. 그죠? 분포 자체가 틀리니까.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표준화도 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변동계수라는 걸 또 씁니다. 변동계수. 표준화도 많이 쓰고요. 표준화. 두 번째는 변동계수라는 걸 이용해서도 많이 쓰는데 변동계수라는 게 뭐냐면은 평균의 S를 해서 씁니다. 아까 전에 표준 편차랑 비슷하니까 표준화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린이가 평균이 20kg 정도 되죠. 거기서의 8kg의 차이하고 55kg의 13kg의 차이하고 분포가. 그럼 어느 분포가 더 넓으냐?
실제로는 애들 분포가 더 넓은 거죠. 8kg, 13kg, 13kg이 더 넓네. 발자국이 더 크네. 하지만 실제로는 어른 몸무게에서의 13kg은 평균 뵀을 때는 약 0.23만큼의 그런 벌어진 정도, 퍼진 정도인데 어린이는 0.40만큼의 퍼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발자국이 어린애 발자국이냐 어른 발자국이냐 이런 단위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게 변동계수 또는 조금 전에 봤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도 쓰고요. 이렇게 변동계수도 쓰고요. 두 개를 이렇게 적당히 나눠서 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분포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분포 형태가 아까 전에 평균, 표준, 편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도하고 첨도화라는 게 있어요. 자, 외도는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인지 이렇게 볼 때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왼쪽 꼬리로 가느냐, 오른쪽 꼬리로 가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균이 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인데 얘를 어떻게 나타내 주냐? 식이 있어요. 식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몇 승으로 돼 있어요? 3승으로 돼 있죠. 자, 자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 다 무슨 값이 뭐가 나와요? 플러스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나오죠. 자승이면. 자, 3승이면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대신에 값이 몇 배가 뛰어요? 3승배. 3배가 아니고 3승배만큼 뛰죠. 그만큼 값을 좀 부풀려 놓은 거예요. 값의 차이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고 싶은 거냐?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마이너스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중심으로 해서 얘는 뭐 어떻게 돼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분포가 균등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똑같이 양쪽 다 3승을 해줘도 똑같이 제로가 떨어지죠. 똑같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데이터가 많이 치우치면 왼쪽 꼬리가 길어지면서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고 어떻게 돼요? 값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지죠. 거리가. 이해되셨죠? 거리가 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값이 어떻게 돼요?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 많이 올라가겠죠? 3승을 해줬으니까. 그죠? 이런 수학적 기호에 의해서 값을 조정해 준 겁니다. 수학 통계학자들이. 어쨌든 외도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많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값이 많다는 건 뭐예요? 왼쪽으로 뭐가 데이터가 많이 길어졌구나. 그래서 왼쪽 꼬리가 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계속 볼 때마다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게 외도가 왼쪽 꼬리야 오른쪽 꼬리야 막 값 보고 헷갈린다고요. 하나 기준만 정해주면 되죠. 뭐라고요? 외도는 3승.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더 커진 거고 마이너스 쪽 데이터가 더 많은 거고 플러스면 플러스 쪽 데이터가 더 많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되겠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외도라는 거는 3승을 해줘서 더 데이터를 크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이 더 크냐? 플러스 쪽이 더 크냐? 이거를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첨도가 있어요. 첨도는 봉우리가 뾰족하냐 아니면 넓게 퍼져 있느냐 이걸 나타내 줍니다. 그런 의미로 양쪽 꼬리가 이제 두텁다는 건데 얘는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요? 승이 자승이 아니고 사승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더 튀겨줬네요. 그죠? 더 튀겨줬는데 얘는 항상 뭐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죠. 승의 승이니까 또.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값들을 양쪽 다 플러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더 값이 높게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로 갈수록 얘가 봉우리가 뾰족해지겠구나 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료의 분포를 봅니다. 평균,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첨도, 외도 한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우리가 분석할 때 이런 수치형 자료를 분석할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가 어떻게 잘 구성이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